안녕하십니까. 시큐리티 BI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우탁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단 저희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인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과 EDR 제품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제품을 결합했을 때의 가능한 시나리오,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컴퓨팅 파워가 20년 대비 한 5,000배 정도, 약 5,000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발달했던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부분,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 처리나 컴퓨팅 파워,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오토ML 이런 공개용 AI 관련된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실 AI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발전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향후 5년 이내에 AI가 사람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요. AI 기술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는 그 특정 회사가 개발한 AI 제품을 계속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AI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특정 회사에 독점적으로 가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미래학자 중에 레이 커스와이라는 분은 이러한 컴퓨팅 파워나 산업혁명, 기타 등등 AI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2045년쯤에는 AI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휴먼 지능을 앞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파워하고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스트가 생각하는 시큐리티의 미래는 오토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해당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예전에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솔루션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보안 관련된 인력, AI 관련된 인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아무 때나 공격을 하도 되지만 방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사이버 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공격자가 내부망에 침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 봤을 때 러시아 쪽에 있는 해커들이 내부망에 침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 정도, 2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2분 내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내부망에 침투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2위가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2시간 한 40분 정도면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자들을 일일이 보안 담당자라든지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차후에는 AI나 기타 IoT 장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능, 어떤 로그 정보나 이벤트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이 되면서 수집될 수 있는 로그 양도 많아졌고 또뭐 소위 말하는 보안 시스템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가동시켰다 뺄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든 로그 정보들이나 기타 어떤 위협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소와 같은 제품을 통해서 뿌려주게 되고 현재는 플레이북 같은 아직은 기초적이지만 기본적인 플레이북을 통해서 보안 관리자가 일일이 어떤 악성 코드나 악성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처리하고 대응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좀 더 고도화된다고 하면 시큐리티 오토메이션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AI 관련된 알고리즘이 16개월에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이미지 기반으로 성능을 측정했지만 차후에는 뭐 이미지를 뛰어넘어 뭐 텍스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악성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AI 쪽 알고리즘이 보다 빠른 성능으로 결과를 예측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CTI라는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CTI는 뭐 말 그대로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또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CTI 쪽 산업이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그 이스트 시큐리티는 대한민국의 안티바이러스 업체로서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을 저희들도 2018년도에 론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협 인텔리전스가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장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악성 코드면 악성 코드, 위협은 위협, 개별적으로 놓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을 휴먼이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어떤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저가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CTI 같은 제품군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관짓는 걸 통해서 상황관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지금 공격이 APT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 또는 이 공격은 특정 공격자가 주기적으로 하는 공격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에서도 만든 그 CTI 제품인 스레드 인사이드라는 제품에서도 이러한 그 악성 코드 기반 저희 회사가 이제 안티바이러스 업체다 보니 악성 코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해서 넣어놨고요. 이 악성 코드 기반을 통해서 해당 샘플이 APT 공격에 사용되는 샘플인지 또는 그냥 단일 그냥 브로드캐스팅돼서 그냥 들어오는 일반적인 공격인지 분류를 해서 만약에 APT 공격이나 특정 공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그 샘플들을 마이터 어택에 있는 매트리스하고 연동을 해서 이 공격은 어떤 TTPS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지 소위 말하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알려져 있는 취약점 외에 잠재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 개발을 할 때 고민했었던 부분은 사실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do it yourself였거든요. 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막든지 말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은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차단이 되지만 전체적인 취업의 위협에 대해서는 사실 하거나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어떤 백신사들이 특정 악성 코드의 샘플을 구하기 전까지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현재 뭐 EDR 제품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EDR 제품들이 악성, 의심, 뭐 정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시키는데 샘플을 이 샘플 중에 의심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사실 보안 관리자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품들의 대부분의 그 이벤트는 의심이거든요. 이 의심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사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의심 이벤트가 하루에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오는데 뭐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아 이게 악성이고 아닌지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당시에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에 철학을 가질 때 아 이렇게 뭐 보안 관리자 네가 알아서 해 이거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 doing yourself보다는 done instead of you로 저희는 철학을 잡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제품에다 처리해줄게. 우리가 처리해줄게. 보안 관리자 신경 쓸 것만 신경 써야지 많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어, 제품 개발 철학을 가져왔고요. 저희 제품에서는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될 거 또는 저희 제품이 자동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품을 구현을 했고요. 물론 저희들도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오토메이션화 시키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도 한계가 있고 기술적인 접근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계 중심 업무 중에서 저희 제품은 일단 5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분석 엔진을 가지고 있고 5가지 분석 엔진은 정동적 분석에 대한 부분, 평판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AI 분석기, 그래서 총 5개의 그 분석기가 동작을 하고요. 이 5개의 분석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악성 또는 정상 또는 AI 입장에서 이거는 악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AI 뭐 정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들은 유사도 추정을 통해서 몇 퍼센트 악성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트로jan 목마 계열의 어떤 그 악성 코드의 유사성이 한 95%다, 45%다 이런 식의 결과를 출력을 해줌으로써 악성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기계로 하고 하는 이유는 타 글로벌 업체들이나 국내 업체들하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저희가 또는 바이러스 토탈에 올라오는 의심 파일이 하루에 한 15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 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매일같이 그거를 이 150만 건 중에 악성 코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걸 판단해서 저희 알약 백신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화시키거나 머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런 머신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들은 처리하지만 정말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것들은 저희 대응센터에 있는 분석가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수집해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그 기계 중심으로 머신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된 데이터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그 주간 동향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는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악성 코드는 일반적인 악성 코드하고
좀 다른 것 같다. 특정 뭐 업체를 또는 기관을 공격하는 샘플일 수도 있고 그 샘플을 수집해서 봤을 때 샘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특정 뭐 국가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가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또는 그 어떤 그 악성 코드 캠페인이 벌어질 때 그 캠페인 동안 수집된 샘플들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특정 공격 그룹이 뭐 주기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제작을 하고 인텔리전스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IOC 지표들을 포함시킵니다. 그 IOC 지표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그 특정 공격 그룹이 공격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른 공격받지 않은 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저희 악성 코드 분석하는 대응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 특정 악성 코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분석된 정보를 계속 저희 이제 스레드 인사이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 악성 코드가 어떤 악성 코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분석하고 어떤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데 제공 방법은 당연히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사와 마찬가지로 REST API나 또는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최근에 계속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스틱스 기반의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스틱스가 2.0이 온 것 같은데 2.0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틱스 기반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악성 코드의 연관성 분석을 다 해서 그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어떤 위협 정보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악성 코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번역 연관성을 찾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저희가 외부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 스레드 인사이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분석기와 다르게 분석된 악성 코드가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에서 만든 어떤 분석 보고서하고 연관성 있는지 매핑을 시켜줍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듣고 있는 뭐 긴드크랩이든 랜섬웨어 정보 되게 많이 아시지만 사실 그런 거 외에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악성 코드 정보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정보가 분석이 됐는데 이 악성 코드가 무슨 악성 코드지 모르는 경우 저희 분석 보고서를 연동시켜 놔서 분석 보고서를 보고 이 악성 코드는 뱅킹 관련된 악성 코드고 이걸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한다 이런 정보들이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분석가가 아닌 또는 비보안 전문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제가 다 계속해서 저희가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여러 기관 또는 업체들 통해서 수집을 해서 해당 건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AI 분석 엔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APT 공격에 대한 방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AI 분석기가 사실 모든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오탐이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우리는 AI로 다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저희가 학습시키는 샘플들 저희는 안티바이러스 회사이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악성 코드 외에 APT 공격에 대한 그 악성 코드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분석기를 돌리기 때문에 APT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탐지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5가지 분석기를 통해서 특정 의심 파일에 대해서 악성 여부 또는 정상 여부를 판별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분석된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개발자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있는 뭐 콜그래프를 보면서 이 뭐 어떤 얘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어떤 그 분석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봐드리고 또 저희 대행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대행센터 직원들이 뭐 하루에 10만 개, 뭐 30만 개의 악성 코드를 일일이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려서 확인하고 그 외의 것들, 이 정말 이거는 분석가가 직접 개입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2015년에 그 AI 플러스 랩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AI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트 그룹의 그 AI 플러스 랩에 거의 한 30명 정도 석학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부분,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모델을 주셨는데 그 모델을 저희 입장에서는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랩에서 나온 모델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용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연구소에서 해당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서 딥코어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딥코어는 이미 2018년도에 저희가 특허를 등록 완료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블랙캣에서 저희가 이제 세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기타 등등 그 해외 뭐 유명 AI 저널에도 논문을 게재해서 저희 저희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들 외에 뭐 이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은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텔리전스 리포트는 사실 그 대응센터라든지 어떤 분석가를 보유한 업체들이 그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유해도 인력수가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그 분석가들은 그 안티바이러스 회사에 많이 그 보게 되죠.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대응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대응센터에서 특화한 부분은 북한발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을 특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오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확실한 로컬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IBM이든 파이어아이든 기타 다른 곳에서도 글로벌 업체들에서도 저희 쪽 샘플을 또는 리포트를 구매해 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일단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알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약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주 저희 유료 사용자 또는 무료 사용자를 체크해 봤을 때 한 1,600만 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쪽도 저희가 한 360만 정도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에서 수집하는 거 또는 휴민트 통해서 수집되는 어떤 정보 그 외에 이제 저희 1,600만 명의 고객에서 올라오는 어떤 의심 파일이나 신고 파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뭐 앞서도 저희가 이제 5개 엔진을 사용한다고 했고 5개 엔진 중에 하나가 이제 AI 분석기인데 저희 딥코어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AI 분석기를 만들었을 때는 악성 코드를 잘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 백신사 입장에서는 99.9% 또는 100% 아니면 다 미탐이거든요. 100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백신을 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모델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 모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희가 느낀 거는 이 악성 코드 탐지를 AI 분석기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오탐의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 AI 분석기를 어느 측면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논의했던 거는 이 AI 파트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분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을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악성 코드를 탐지하려고만 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패착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저희는 뭐 AI로 악성 코드를 다 탐지합니다. 이런 말 절대 쓰지 않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의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저희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은 AI 분석기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전체적으로 탐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악성 코드 앞에 있는 4개의 분석기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종합을 했을 때 얘가 악성일 확률이 높다. 의심 파일이지만 악성일 확률이 높다, 낮다. 또는 이 악성 코드는 이 파일은 어떤 악성 코드하고 유사하다. 이런 분류 쪽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방향을 틀었고요. 물론 이제 악성 코드 탐지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분류를 잘하고 어떤 악성 코드가 이 의심 파일 또는 이 악성 코드가 어떤 악성 코드하고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이거에 관계된 특허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이제 정식 출시한 이후에 사실 뭐 거의 뭐 매일같이 분석을 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3억 2천만 건 돌파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한테 쌓여 있고 일 분석 처리량도 초기에 비해서 현재는 한 129배 정도 증가를 해서 사실 저희 서버들이 엄청 비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한두 군데씩 생기면서 고객사에서 요청 들어오는 악성 코드 분석 요청 리퀘스트 양도 지금 2019년 하반기쯤에 한 50배 정도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시스템을 먼저 개발했던 건 아니고 전신이 있습니다. 아이마스라는 전신이 있었고 이 아이마스가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기사라든지 경찰청, 군법원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요구 사항을 좀 더 받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지금 TI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이 시스템을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하거나 뭐 서브스크립션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저희 제품 출시가 되고 바이러스 토탈에 보면 이 파일에 대한 파일 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URL 분석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URL 분석에 보면 물론 이제 파일 분석에도 저희 시큐리티의 백신 엔진이 올라가 있고 2018년도 10월에는 저희 URL 분석기 쪽에 저희 스레드 인사이트 제품의 엔진이 탑재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최초로 잡은 것들도 있고 저희가 최초로 잡으면 이제 그 잡은 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백신사들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잡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만으로 이제 데이터를 판단하거나 수집해서 이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왜냐면 점점점 이제 빅데이터화 되어 가고 있고 사실 어떤 사이트에 가면 뭐 외산 제품이 깔려 있고 외산 A 제품이 깔려 있고 B 제품이 깔려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서 올라오는 로그 정보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하게 된다면 그 정보하고 저희 엔드포인트 정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어떤 침해나 위협에 대한 징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플렁크하고도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텔리전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EDR 제품은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에서의 탐지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안티바이러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EDR 업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EDR 쪽에서 위협을 탐지를 하는데 기존의 백신사들도 이미 행위 기반의 어떤 룰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루에 악성 코드가 30만 건인데 이걸 패턴화 시키면 시그니처 파일로 만들게 되면 한 3메가, 2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 2메가, 3메가 파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500메가, 1.2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PC에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느려져요. 공공기관에 가끔 가면 이제 담당자들이 니네 제품을 깔았더니 화면이 드드드 간다. 이걸 해결해 달라.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어떤 미니 엔진을 만들어서 대부분 백신사들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티바이러스 제품군들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100%다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사용자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탐지가 되면 이 파일 악성이야, 차단,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가 이 파일이 왜 악성이지? 얘가 언제 들어온 파일이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게 EDR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R 제품들은 대부분 이 파일이 언제 네 PC에 떨어져서 그 일주일 동안 잠재적으로 조용히 있다가 트리거 돼서 뭘로 트리거 돼서 동작하고 트리거 되면서 동작하면서 어떤 악성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친절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EDR 제품군에 대한 어떤 니즈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같은 회에서도 EDR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하던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면 이제 밑에 6가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안티바이러스 영역에서는 보호에 대한 부분하고 탐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세대 AV인 NGAV도 마찬가지입니다. NGAV도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거는 무거운 이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라이트하게 가는 거 하고 클라우드로 가는 거. 클라우드 서버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주는 이런 식으로 NGAV가 갔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DR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전 차단에 대한 부분이 없고, 백신은 사후 대응에 대한 부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군을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두 제품군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알약 5.0하고 EDR하고 통합해서 통합 에이전트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에이전트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식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아이덴티티파이에 대한 부분은 백신사나 EDR을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영역은 다른 데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보호와 대응,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검역소에 넣어서 치료를 하는 거지 어떤 시스템을 다시 복구시켜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약 제품, 알약 백신과 알약 EDR이 결합됐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됐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이버 오리진이나 다른 기타 그 외산 제품들도 EDR 제품들도 지금 NGAV를 붙이는 방안도 고려돼서 제품이 나와 있고, 현재는 자사에서 직접 백신 쪽에 투자를 해서 백신 회사를 인수해서 백신을 붙이는 그런 방안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안티바이러스하고 EDR하고 어떤 게 다를까? 보시는 장표와 같이 그 안티바이러스는 알려진 위협을 차단하게 만든 거고 대부분 악성 코드에 대응을 합니다.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스템은 악성 코드가 생성되거나 실행될 때, 소위 말해서 크리에이트 되거나 라이트 할 때 탐지를 해서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PC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단독 버전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대부분 에이전트 서버 기반의 시스템들을 활용합니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100% 탐지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패턴을 갖고 있지 않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위협이나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그니처 파일이 뭐 1기가, 1.2기가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느려지는 현상.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파일 하나 들어올 때마다 1.2기가를 다 패턴 매칭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당연히 느려지겠죠.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EDR 제품은 장표에 보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이고, 여기서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그 이벤트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이벤트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악성 행위를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그 EDR 제품들이 서버 또는 클라우드 서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에서 만약에 백신처럼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되면 EDR도 엄청 느려지는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EDR 제품들도 가급적이면 이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전처리 하지만 대부분은 서버 쪽에 올려서 서버에서 판단을 하고 서버에서 여러 가지 그 특성 있는 어떤 화면들로 보안 관리자한테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알약 제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제품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감시를 하고 그 악성 코드라고 판단이 되면 차단하고 삭제 격리 조치하는 소위 말하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좀 단순하죠. 삭제하고 대응하고 뭐 이런 대응밖에 하지는 못하는데, 알약 EDR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EDR의 장점들, EDR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찾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약 EDR은 저희 CTI 솔루션인 스레드 인사이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 파일에 대해서 스레드 인사이드 제품에서 대응을 해줍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인텔리전스가 없는 그 EDR 제품들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의심 파일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러면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사이트에 돌아다녔을 때 그 요구사항들 중 하나가 이 의심 파일 좀 없애달라. 이 의심 파일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제일 많은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했었던 거는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EDR 제품, 저희가 알약 EDR 제품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 EDR 제품이든 이렇게 악성에 대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악성 행위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어떤 데는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한 1000몇백 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 업체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조그마한 기능들을 다 열고 하면 또는 OS별로 다 열고 하면 충분히 1000몇백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패턴이 또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스템도 어떤 부하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패턴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룰이 있어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 패턴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안 관리자가 이거를 허용을 할지 자를지 고민할 때 스레드 인사이드 제품에서 판단해 줍니다. 지금 올라온 의심 파일은 악성 코드다 라고 판단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인텔리전스가 없는 EDR을 가지고 수많은 의심 파일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인텔리전스가 연동이 되어 있는 EDR 같은 경우는 꼭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트너에서 그 EDR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가 됐을 때 꼭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EDR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보안 담당자를 뽑아야 된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뽑아야 된다라고 가트너의 권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올라온 이유는 의심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의심 파일을
누군가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보안 담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인텔리전스가 결합돼야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적용 시나리오는 저희 뭐 일반적인 저희 그냥 제 제품이든 뭐 백신 제품이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클라우드 상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상에서 맞는 대응 시스템을 갖춰줄 수도 있고, 요즘 그 MDR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로 가고 있는데, 관제는 너무 크고 조금 축소된 관제, 이런 쪽으로 원격으로 처리되는 관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도입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